지도사 교재 61페이지 문제 31번, 기술사 교재 322페이지 문제 104번 인터락 센서 형태 및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개요. 인터락은요, 설비 작동을 특정 조건에서 중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상호 간의 동작에 대한 보완 장치다. 즉 연동 장치를 말하는데요. 승강기를 예로 들면 승강기가 상승, 하강할 때의 제어 조건이 있고 또 문을 열고 닫는 제어 조건이 있죠. 근데 만약 이 조건이 동시에 작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강기가 상승할 때 문이 열리면 당연히 사고로 이어지겠죠. 신호등을 예로 들면 녹색과 적색이 동시에 작동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가 작동될 때 하나는 잠기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인터락 가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산업용 로봇이 이렇게 설치된 방책에 출입문을 이렇게 열면 로봇은 작동을 멈추고 다시 출입문을 닫고 리셋을 하면 로봇은 작동이 됩니다. 이처럼 자동화 설비 등에는 연동 센서, 즉 인터락 센서의 제어를 통해 안전 설계가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근접 센서, 그리고 광전 센서, 그리고 이 접촉 센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근접 센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접 센서란 정기적 신호로 물체가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비접촉, 그러니까 무접촉으로 검출하는 스위치죠. 대표적으로 고주파 발진형과 정전 용량형이 있는데 고주파 발진형은 유도형 근접 센서라고도 하며 센서 전원은 주로 직류를 사용합니다. 작동 원리는요, 이 센서 부에 이 마그네틱 필드, 즉 자개를 발생시켜서 검출체의 근접 유무를 감지하는 센서로서 이 코일에 의해서 검출된 신호가 고주파 발진회로, 즉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점화회로, 파형 정형회로, 그리고 출력회로, 즉 증폭된 신호를 통해서 작동 표시 등이 작동되면서 이 제어를 하는 원리를 갖추고 있죠. 고주파 발진형은 코일 성분에 의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 금속류를 감지하고 비금속 물체는 검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이 금속의 재질에 따라서 검출 거리가 달라요. 재질이 철인 경우는 100%, 스테인리스는 60%, 알루미늄은 30%. 거리로 계산하면 철은 10mm, 스테인리스는 6mm, 알루미늄은 3mm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이 근접해야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생산 공정의 금속 제품이나 음료수 공장에서 알루미늄 뚜껑, 또 자동차 용접 로봇 공정에서 우리가 센서 유도를 통해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혼합된 금속 재질의 이 재질을 분리한다든지 금속체의 구동부를 감지해서 작동을 제한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덕턴스, 이 자개라는 것은요, 자석에서 나오는 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전류가 흐르는 곳에 발생하고 우리가 흔히 자기장, 그죠? 또는 자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두 번째는 정전 용량형인데 이 원리는 검출 대상물이 이렇게 근접을 하면요, 대지와 그리고 도체 전극판, 전기가 잘 통하는 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서 이 물체 유무를 판별하는 방식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이 고주파 발진형의 작동 원리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얘는요, 금속 이외의 비금속 물질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이 비유전율 개수를 이용하면 로봇의 로더나 또 컨베이어의 유리기판 등을 검출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유 공장에 우유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이 액체를 검출할 수도 있고, 또 탱크 내부에 이렇게 부식성 액체 레벨 검출이 가능해서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 용량, 이 전개라는 것은 전압이 있는 곳에 존재하고 정전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광전 센서입니다. 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센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이 투광 소자와 그리고 빛을 받는 이 수광 소자가 존재하죠. 반사형은 이 반사판을 이용해서 물체를 검출하는데 이게 단점이 설정 거리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사판에 먼지나 이물질이 묻으면 검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투과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투과형은 이 빛에 직진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물체가 중간에 감지가 되면 검출하는 원리인데 설정 거리도 길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성도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산업용 로봇에 쓰이는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바로 이 대양식 투과형. 대양식이라는 건 넓고 크다라는 의미죠. 통상 10m 이상 장거리 검출이 가능하고 얘는 뭐 유리, 목재, 플라스틱 등의 대부분의 물체를 무접촉으로 검출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반사형과 투과형이 대표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특징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접촉 센서인 리미트 스위치라고 하죠. 리미트는 제한한다라고 하잖아요. 즉 기계 움직임을 제한한다라는 뜻이죠. 리미트 스위치로 견고한 다이 캐스팅 케이스에 마이크로 스위치를 내장한 것으로 밀봉되어 내수 내유 방진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을 요하는 곳과 그리고 외력으로부터 기계적 보호가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요게 다이 캐스팅 케이스죠. 이 다이 캐스팅 케이스란 요 형상을 금형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용융금속을 부어서 그 모양과 똑같은 형상을 우리가 만드는 주물을 얻는 주조법인데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소뚜껑 만드는 과정 보셨죠? 그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게 다이캐스팅 주조법. 기계안전기술사 1차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이 주조법이 뭐냐라는 문제였는데요. 네. 작동 원리는요. 요 액추에이터가 물체에 딱 이렇게 접촉되면요. 요게 아래로 딱강하고 내려오면서 밑에 이렇게 붙어 있던 접점이 위에 요게 떨어지면서 위에 접점으로 붙으면서 이 접점의 변화를 읽어서 기계를 정지 또는 운전하는 원리를 갖고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접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평상시에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은 바로 B 접점. 그래서 이걸 normal close라고 표현하죠. 평상시에 이렇게 열려 있는 접점은요, 뭐죠? A 접점이죠. 바로 normal open이라고 합니다. 요 공통 단자가 있는 것은 여기서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요 접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붙고 뭐 이런 반복된 작동 원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전장치의 회로는요 대부분 B접점으로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선이 어딘가 단선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B접점은 접점이 붙어 있으니까 단선 유무를 알 수 있지만 A접점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미트 스위치는 보통 승강기 등에 많이 쓰이죠. 우리가 승강기가 이렇게 최상층 또는 최하층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리미트 스위치를 1차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2차로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로 방호를 하는 것이죠. 또 이 크레인의 훅등에 달기 기구가 이렇게 무한정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드럼 등에 부딪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설치하죠? 그쵸? 권가 방지 장치를 여기에 이렇게 딱 설치하죠. 그것도 리미트 스위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촉 센서의 특징은 이렇게 물과 기름에 강하고요. 그리고 무접촉이 아닌 유접촉입니다. 또한 설정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기계적 방식으로 작동된다. 그 정도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었을까요? 센서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크게 뭐 벗어나질 않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